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분석하여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번 국가시험에 5문제가 출제되는 배설 요양보호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배설독기의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노인분들은 배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수치스러워하고 불안감, 절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원칙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배설물을 치울 때 표정을 찡그리지 말고 대상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설할 때는 배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어 프라이버시를 배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배설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깨끗이 치우고 배변이나 소변이 묻어 피부가 헐 수 있으므로 피부 상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때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줍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야 요로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닦는 방향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알아두세요. 여섯 번째로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관장이나 유치 동료 간의 삽입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설 상태의 관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전, 중, 후에 관찰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배설 전에는 요이나 변의 유무, 하복부 팽만, 이전 배설과의 간격, 배설의 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설 중에는 통증, 불편감, 불안 정도, 배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배설 후에는 색깔, 혼탁 여부, 배설 시간, 잔뇨감, 잔병감, 배설량을 관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분들은 배설 요구 시 어떤 표현을 하게 될까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나누어지는데 언어적 표현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37회에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끙끙거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리키고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허리를 들썩이고 바지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화장실 이용 돕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회, 35회, 36, 37, 38, 39,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낙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하면 즉각 개입하여 낙상사고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 것은 대상자를 의존하게 만들고 자립심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 특히나 화분은 치워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 고리는 작게 편하도록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사진에 제시된 것이 막대형 문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는 안에서 잠글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 화장실을 찾기 어려우므로 화장실 표시를 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 설치하고 화장실 표시등은 켜두어 잘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사항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거나 내릴 때, 앉아 있을 때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둬야 합니다. 잠금 장치를 하지 않으면 휠체어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이 걸리지 않도록 발 받침대는 접어 올려놓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휠체어 이동 중 바퀴나 팔걸이에 옷등이 끼이거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이용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회, 36회, 37회, 39회, 40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휠체어는 침상 가까이에 놓아야 하는데요. 대상자가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는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사진에서처럼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휠체어는 걸터 앉지 않고 깊숙이 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한쪽 발은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대상자의 모아진 두 발의 무릎 쪽을 감싸 침대 끝으로 두 다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상자의 허리, 엉덩이 사이에 두 손을 지지하여 침대 가장자리로 옮겨 앉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힌 후 어지러워하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충분히 넣고 지지면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 반동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세웁니다. 여덟 번째로 대상자의 몸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히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뒤쪽에 서서 대상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팔을 넣어 대상자의 포개진 두 팔을 양손으로 감싸 휠체어 깊숙이 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휠체어 발 받침대 위에 대상자의 발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11번째로 편마비 대상자라면 건강한 쪽 손으로 불편한 쪽 손과 발을 움직여 스스로 자세를 잡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12번째로 화장실로 이동한 후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걸고 발 받침대를 접습니다. 13번째로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운 후
대상자의 몸을 90도 회전시켜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힙니다. 14번째로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서 옆에 있을지 나가 있을지를 확인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립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 잘 알아두세요. 15번째로 배설을 마친 후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뒤처리를 해준 뒤 휠체어에 앉힙니다. 16번째로 세면대에서 대상자가 손을 씻도록 돕고 17번째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보조하며 18번째로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꼭 알아두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화장실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여 휠체어에 제대로 앉지 않고 걸터 앉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깊숙이 앉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 시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혈압의 저하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침상 배설 돕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 36, 38, 39의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거나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서 요이나 변이를 참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변 시간을 간격을 가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해서 변기를 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배변 시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가려주며 편안한 상태에서 배설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고 섬유질도 적절히 섭취하고 복부 마사지를 시행해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이때 복부 마사지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실시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대상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리 후 옷을 갈아입혀주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침상 배설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침상 배설은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준비 물품을 보면 간이 변기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간이 변기가 침상 배설지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가 36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돕는 방법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32회부터 40회 국가고시까지 계속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두 번째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 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립니다. 세 번째,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로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 간이 변기를 놓는 위치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는 열탕, 즉 뜨거운 물로 소독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해야 합니다. 너무 조용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방수포를 깔아줘야 합니다. 이 방법은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주게 한 후 둔부를 조금 들게 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하면서 둔부 밑에, 어디에?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 후 한쪽에 방수포를 반 정도 말아서 깔고 다른 쪽으로 돌려 눕힌 후 말아진 방수포를 둔부 밑에 펼쳐서 깔아줘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인 후 바지를 내려줍니다. 이 순서가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여덟 번째로 변기를 대줍니다. 협조를 할 수 있는 대상자냐 없는 대상자냐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 손을 넣어 대상자가 둔부를 들게 하고 다른 손으로 변기를 밀어 넣은 후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둔부의 변기를 대고 변기 위로 대상자를 돌려 눕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변, 소변을 보기 전에 침대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대고 오래 있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 허리와 둔부 관절 부위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생길 때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로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대상자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로 배설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방에 들어가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대의 머리를 낮춰줍니다. 12번째로 화장지로 회음부나 항문 부위를 닦아줍니다. 배설로 인해 피부가 짓무르지 않았는지 등을 배설 후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배변 후 닦아주면서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13번째로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고 변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14번째로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줘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허리를 들지 못하면 옆으로 뉘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15번째로 방수포를 걷어내고 16번째로 일회용 장갑을 벗고 대상자의 손도 배설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씻게 해줘야 하겠습니다. 17번째로 옷과 이불을 정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용한 커튼과 스크린을 제거합니다. 18번째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19번째로 배설물에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상이 있는 것은 건강상의 이상 징후이기 때문에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그 양상, 색깔, 냄새 특성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의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이 부분은 33회, 35회, 39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거나 거품이 나는 경우, 소변의 색이 진하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오는 경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손은삑이거나 검붉은 경우,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점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 속의 박테리아로부터 장벽을 보호하고 기름칠을 하듯이 윤활 역할을 해서 배설물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대변에 묻어나오지는 않아야 합니다. 참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고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변기는 차갑지 않은 따뜻한 변기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상자는 회음부 앞부분에 화장지를 데워주게 되면 소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변기 이동도끼 기본 원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회, 34회, 35회, 36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변이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대상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배설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설 시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하며 배변, 배뇨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배설이 어려울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동 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씻어주는 주기가 얼마마다인지가 국가고시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용할 때마다 매번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하게 됩니다. 준비인 물품 중에서 이동변기의 형태를 물어보는 것이 국가고시 문제에 32, 33, 34, 36, 40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양쪽 팔걸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본체와 변기통이 분리가 되어야 하고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꼭 암기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동변기 이용 돕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 34, 35, 36, 38, 39,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두 번째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동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거부감을 줄여주고 대상자가 당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커튼이나 스크린 등으로 가려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하고 네 번째로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고 침대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았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의 위치, 변기 밑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변기가 너무 차가우면 피부에 닿았을 때 놀라게 되기 때문에 미리 따뜻한 물로 데워줘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침대의 한쪽 난간을 내리고 대상자가 변기 가까이 이동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로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서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해야 합니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로 편마비의 경우 이동 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붙여야 되는지, 즉 건강한 쪽에 어떤 방법으로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로 붙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동 변기는 건강한 쪽 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1번째로 변기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 요양보호사는 이동 변기로부터 먼 발을 대상자 발 사이에 넣고 대상자를 일으켜 대상자 무릎을 이동 변기 쪽으로 밀면서 대상자 몸을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우면 되겠습니다. 12번째로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하면 좋습니다. 13번째로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줘서 프라이버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번째로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면 호출벨을 대상자 손 가까이에 두어서 배설이 끝나게 되면 즉시 알게 해야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상자가 안에서 문제없이 용변을 보는지 계속 신경은 써야 하겠습니다. 15번째로 배설 후 뒤처리를 하게 합니다.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뒤처리를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16번째로 대상자가 이동변기에서 일어나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17번째, 대상자 손에 남아있는 잔변물이나 세균이 신체 내 감염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해야 합니다. 18번째,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환기해야 하겠습니다. 19번째,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회, 34회, 35, 36, 37, 38,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신속하게 기저귀를 교환해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고 젖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 문제, 즉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불필요한 노출은 피하고, 다섯 번째로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생기는지, 통증을 호소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냄새가 불쾌감을 주므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냄새를 없애려고 기저귀를 너무 조이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 변기를,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 봐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방법 살펴볼까요? 배설물로 시트나 의복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서 기저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 물품을 보면 기저귀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스크린이나 커튼, 물티슈, 면덮개, 마른 수건, 화장지, 따뜻한 물, 탈취제나 방향제, 휴지통 필요합니다. 기저귀에 돕는 방법은 33, 35, 36, 37, 38, 39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두 번째로 절차를 설명하고 스크린이나 커튼을 쳐서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네 번째로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서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면 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립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윗옷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바지를 내린 다음에 면덮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면덮개를 먼저 덮어주고 그러면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그런 다음 바지를 내린다는 그 순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해서 대상자의 협조와의 기저귀를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일 경우에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를 말아줍니다. 즉,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줘야 합니다. 어느 면이 보여야 되는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더러워진 기저귀를 빼고 여덟 번째로 둔부 및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이때 방향은 회음부 앞에서 뒤로 닦아줘야 합니다. 물티슈로 닦아준 후 바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모기를 닦아준 다음 옷을 입혀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피부 상태가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1번째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세기저귀와 커버를 둔부 밑에 대야 합니다. 세기저귀를 반을 말거나 조금 접어 둔부 밑으로 밀어 넣으면 기저귀를 대기가 쉬워집니다. 11번째로 새 기저귀로 둔부를 감싸줍니다. 이때 기저귀를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속 기저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2번째로 바로 눕히고 기저귀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바꿔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14번째로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마무리하고 15번째로 바지를 입히고 침상 주름을 펴서 정리합니다. 16번째로 면 덮개 위로 이불을 덮은 후 면 덮개를 뺍니다. 17번째로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19번째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데 이 환기를 하는 시기가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환하는 중에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교체한 후에 냄새 제거를 위해서 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 관리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 33, 35, 36, 37, 38, 39, 40회 국가고시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는 유치도뇨관을 통한 감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게 되면 소변이 역류하면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유치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소변 양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 관리 돕는 방법은 매번 국가고시에 출제되고 있는 부분으로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유치도뇨관을 통한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고 감염이 생기지 않게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펴야 하는데요. 대부분 대상자가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여부를 요양보호사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대상자가 이동을 할 때에는 밑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변 주머니를 들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만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소변 주머니를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여섯 번째로 유치 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위해 반창고로 허벅지에 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물품을 살펴보면 일회용 장갑, 스크리나 커튼, 소변기, 휴지통 필요합니다.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두 번째로 소변 주머니로 원활히 배출되는지 살핍니다. 세 번째로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에는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배출기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제자리에 꽂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소독하는지 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로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한 경우, 소변량이 적은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가 있을 경우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고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변기의 소변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겠고,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비워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알아두기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32, 33,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 간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함으로써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